미리 공지했던 대로 오늘 소화기의 건강을 하도록 할게요. 소화기의 구조와 역할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자, 소화기라고 하면 우리 소화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화기관이요? 입에서부터 똥꼬까지. 아이, 죄송합니다. 입에서부터 장까지, 장 밑으로 나오는 데까지 다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입부터 똥꼬까지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 밑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왜 제가 두 번째로 집어넣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떠한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소화제래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전사면사님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스폰서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선생님 혹시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아, 못 들으셨구나. 자, 그러면 제가 그거를 안 넣었는데 그걸 넣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건강한 사람은 소화력이 좋아요. 네, 자, 이거 맞죠? 네, 소화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떨어지죠? 그러면서 네,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 네, 그러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소화력이 좋은 거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건강해요. 제가 소화 효소에 대해서 써놓은 블로그를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어릴 때 소화력이 좋지 않아, 애기들은. 그 상태에서 10대, 20대로 가면서 돌도 씹어먹는 나이가 왔다가 점진적으로 소화력이 줄어들어서 나이가 먹은 다음에 뭐라죠?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옛날에는 얼마큼 먹어도 끄떡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몸은 바뀌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요, 혈액순환이 잘 돼요. 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된 사람이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또 순환이 잘 된 사람들은요, 체온이 높아요. 네. 36.5도, 37.5도 그 사이 높아요. 그 얘기는 체온이 높은 사람은요, 혈순환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체온이라는 게 왜 체온이 아니야? 복부 내부 온도를 얘기해요. 복부 내부. 자, 복부 내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단전으로 막혀 있잖아. 단전에 기름이 끼면은요, 복부 내부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서 하체에 냉기가 오면서 상체 열이 뻗어요. 열이 뻗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뭉쳐요. 뚜껑이 열리고 소화가 안 되고 여기가 뭉쳐요. 상체로 열이 뻗으면서.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체온이 전체 내부 체온이 높은 사람들은요, 소화력이 좋아요. 결론은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체온이 높아요. 자, 그러면 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장 속에 내가 무엇을 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난소화성 물질들, 나쁜 거, 몸에 나쁜 것들을 계속 먹으면 장 속에 나쁜 음식이 들어갔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려면요, 발효가 돼야 돼. 썩는 게 아니라 발효. 발효는요,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발효 상태라는 건 몸 안에 좋은 균이 많다는 거잖아요. 안 썩고 발효가 되는 건. 마이크로 바이옴 생태계가 좋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소화력이 높다, 체온이 높다, 건강이 좋다, 순환이 잘 된다. 다 연결되는 거죠. 그 연결되는 것처럼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은 소화력이 좋아지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체온이 좋은 거예요. 이 네 가지의 틀은 변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논리장부학에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하고 싶다, 순환이 잘 돼야 된다, 체온이 높아, 내 체온, 그리고 소화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화에서 이야기하면 저를 아시는 분들, 저한테 건강 강의를 들었던 분, 상담했던 분 모두 아시는 거죠. 소화의 시작 어디라고요? 입. 전사면사님, 소화의 시작 어디라고요? 입부터 네, 입부터예요. 입까지.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입에서 식도, 위, 작은 창자, 소장, 큰 창자, 대장, 항문 있어요. 자, 이거 색깔과 간슬개 이자의 색깔이 다르죠. 다르게 표시해놨어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은 소화를 하는 기관이야. 그 다음에 간이라든가 쓸개, 이자는 소화를 돕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부 장기가 소화에 관여하지 않는 장기가 없다는 소리죠. 각각의 구조 전부 다
알 필요 있을까요?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나가는 시간이 24시간이 걸린대요. 입에서 저작 운동을 해. 꼭꼭꼭 씹어. 그리고 식도를 쑥 통과해서 위에서 소화가 시키고 소장에서 다시 발효를 해서 분해를 해서 흡수를 시키고 대장에서 연동운동을 통해서 밀어내면서 수분 흡수를 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 24시간 동안 내 몸 안에 머무르는 거야. 이 몸 안에 머무르는 음식들을 좋은 거를 내 몸에 나쁘지 않은 걸 먹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입에서 꼭꼭꼭 씹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소화의 과정에서 각각 하는 일들이 보면 이런 일들을 해요. 입에서는요, 잘게 부숴주고 음식물과 침을 섞이게 해주고 녹말을 분해해주고 식도에서는요, 위로 보내주고 그리고 닫아줘. 그리고 위에서는요, 위에가 섞어가지고 단백질을 분해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내려와가지고 쓸개즙하고 이제약하고 혼합을 시켜줘요. 그리고 소장에서 음식물을 더 분해시키고 발효시키고 그래서 흡수를 시켜요, 영양소를. 대장에서는요, 찌꺼기들을 내보내면서 물을 흡수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 소장에는요 육모라는 걸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육모에 흡수되는 이 혈관은요 간으로 직방 가요. 간 문맥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간이 안 좋다? 내가 먹는 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소화기관 입에서 하는 일. 저작운동, 씹는다. 씹는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요. 최초에서 시작하는 거야. 저작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식도로 넘겨서요. 위로 보내주는 거예요. 씹지 않으면 탄수화물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연동운동, 식도를 통해서 그냥 뻥 뚫리고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동운동으로. 밀고 들어가요. 어디까지? 위까지. 자, 그런데 이제 소화기관, 입에서 하는 일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입에서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씹는다. 동시에 침과 섞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침이 하는 일을 봐야 돼. 도대체 왜 침하고 섞어줘야 되느냐는 거죠. 실제로 씹는 과정에서 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을 먹으면 죽는다. 왜요? 안 씹어. 침하고 섞이지가 않아. 그래서 죽는다 그런 거거든요. 죽은 뭘로 만들죠? 90% 이상이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소화가 입에서 해야 되는 입에서 소화가 안 일어나. 침하고 안 섞이기 때문에 침은요 윤활작용을 해주고 소화작용해주고 살균, 세균업체, 충치 예방을 다 해주는 게 침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침이 나오지 않게 물을 말아 먹어? 죽을 먹어? 죽겠다는 거죠. 빨리 먹어? 급하게 먹어? 침 하나도 안 나와요. 입에서 꼭꼭꼭 씹어 먹는 게 소화의 첫 번째예요. 이게 망가지면서 다른 게 다 망가져요. 그리고 치아가 하나라도 비면은요, 이게 잘 안 되죠. 제가 건강상담을 저한테 오는 경우에 딱 찍어가지고 당신 치아 안 좋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가서 손보라고. 치아 손보는 게 먼저라고 하는 경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입이 틀어져요, 입이. 한쪽이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얘들이 이제 첫 번째 소화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 뒤는 다 망가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위죠, 위. 얘는 주머니 모양으로 제가 생긴 게 얼마나 그랬죠? 내 주먹만 하다. 여기에서 위액하고 섞어줘요. 위액하고 섞어주고 여기에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방법이요. 이 위액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야. 각각의 주머니에서 거기서 섞어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근육은요. 우리가 자율근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근육이 아니야. 지 혼자 움직여요. 지 혼자. 지 혼자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 혼자 움직일 때 여기에 관여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거든요. 혈액순환을 관여하는데 이 혈액순환이 될 때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스트레스. 내 몸 안에 피 중에서 약 4리터에서 6리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피가요. 4분의 1이라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그 피가 어디로 가냐면요. 근육으로 가요. 젖산으로 쌓여요. 비만의 원인이라고 스트레스가. 소화기는 딱 써버려요. 그럼 소화기에 들어간 음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안 돼. 섞이지가 않으니까. 그럼 썩어요.
장이 망가지겠네? 장이 망가지면 아까 얘기했던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 들어가겠네요? 간에 지방이 끼겠네요? 혈당이 올라가겠네요? 비만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몸 안에 염증도 올리고 비만도 발생. 스트레스. 근데 대부분의 스트레스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나라니까. 옆에서 전쟁이 나서 나에게 폭탄이 덤비는 거 아니잖아. 요즘에 호랑이나 곰이 쫓아와서 날 잡아먹지 않잖아. 스트레스는 다 원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를 괴롭힌다. 무조건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지 위 기능이 좋아져. 그리고 위 기능이 좋아지는데 위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12지장으로 내려갈 때 12지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야. 여기에서 쓸개즙이나 이자 이걸로 해서 섞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침에서는요. 침샘. 이게 귀밑샘이 있어요. 혀밑샘, 턱밑샘 이런 데서 침이 막 나온다고. 나와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막 소독하고 막 다 해. 그리고 위액이 나와가지고 단백질을 막 소화시키잖아요. 12지장으로 내려가면서 간에서 쓸개즙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놨다가 쭉 쏘는 거야. 쭉 쏴가지고 그걸로 지방을 소화시켜요. 그런데 이자에서 이자액이 나오잖아요. 자, 이자액도 소화액이야. 이자액도 소화액인데 여기랑 딱 붙어있는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췌장이 붙어 있어요. 자, 췌장은 혈당을 내가 먹었을 때 인슐린을 분비해서 내 몸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췌장에서 그걸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자액이 많이 발생을 하면 췌장의 액이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자, 그러면 이자액을 많이 발생하는 조건이 뭐냐면 입에서 안 씹으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입에서 탄수화물 소화를 못 시켰잖아. 그러면은 탄수화물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위로 들어갔어요. 그럼 위액이 나와도요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은요 나머지 이제 다 썩을 거 아니야. 장으로 막 썩은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때 이자액을 만드는데 얘들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나 힘들까? 뭐 때문에? 내가 안 씹었어. 그죠? 그러니까 꼭꼭 씹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자 옆에 보면 12지장 구멍 있잖아요. 여기로 나와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기관. 이제 12지장 다음에 뭐죠? 12지장 다음에 뭐가 있죠? 소장. 그쵸, 소장. 네, 소장이 있어요. 소장에는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어쨌건 이제 소장, 대장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소장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동양인이 거의 9m라고 하죠. 여기에서요 연동운동이란 거예요. 연동운동.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면서 거기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계속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비타민 C가 회장이라는데 맨 꼭대기 공장이라는데 같이 가장 많아요. 유산균도 가장 많아. 그리고 거기에서 걔들이 만나가지고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거야. 여기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발효시켜요. 발효시키려면 입과 위에서 잘게 쪼개놨어야 돼.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키면서 영양소를 융터를 통해서 흡수시키는 거야. 융터를 통해서. 그리고 대장이 있거든요. 그 뒤에는 대장이 있는데 여기서 물을 흡수했다 했잖아요. 실제로 여기 보면 소장, 12지장 공장 회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 공장이 뭐냐면 소장의 첫 부분이거든요. 이 첫 부분에 아까 얘기했죠. 뭐가 있다고? 비타민 C랑 유산균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왜? 내가 먹은 음식물에 나쁜 게 들어있잖아.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비타민 C가.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물이 덜 분해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더 분해시켜야 돼. 그래서 미생물이 많아야 돼요. 좋은 미생물이. 안 그러면 썩는다고요. 그래서 이 공장 부분에 유산균과 비타민 C가 충분히 있어야 돼. 소화가 안 된다? 유산균이 부족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똥냄새가 심하다? 비타민 C가 부족하다. 우리는 똥냄새가 심하면 유산균만 생각하잖아요. 비타민 C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융터를 통해서 흡수된단 말이에요. 이 융터를 통해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융터 뒤에 뭐가 있다고 했죠? 혈관이 있다고 그랬죠. 혈관이 어디로 간다고요?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직접 가버린다고.
근데 이 혈관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영양 흡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융털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은요, 나쁜 놈들이 막 들어간다고. 융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연이라는 거고요. 융털 안에 점막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게 유산균이에요. 그 다음에 융털 음식물이 어디 있다고 신호를 잘 보내주려면은요, 반드시 칼슘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장 건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유산균이 아니라 칼슘과 혈액순환, 아연이었던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입에서 음식물을 골고루 씹어야 된다. 식도에서 넘긴다. 위에서 넘긴다. 거기서 단백질을 소화시킨다. 그 다음에 소장으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서 슬개즙하고 이작 섞어준다. 소장에서는 영양소를 분해하고 발효시키고 흡수한다. 대장에서는 물을 흡수한다. 자,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먹은 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먹은 게 나가는데, 자, 요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간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저장. 소화를 돕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해독. 간에서 저장. 쓸개즙을 만들어서 담낭에다 모았다가 쭉 내보낸단 말이에요. 자, 간에서 쓸개즙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돼. 지방간이 있거나 경화가 있거나 간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될 리가 만무해요. 그리고 다이어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소화죠. 장 상태가 좋아야 되니까 간이 안 좋으면 소화가 될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제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할 때 당신은 안 돼요. 간부터 케어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장에서 이게 나가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적체가 되잖아요. 적체가 되면서 이게 부패를 하죠. 부패하면 냄새가 심하겠네? 이러면은요, 이 간 냄새, 간에서 나오는 냄새가, 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다 어디로 가요? 밖으로 방귀로 나오나? 아니요. 밖으로 방구로 다 안 나와.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의 변기에 붙는다. 식이섬유 먹어야 돼요. 냄새가 심하다. 따뜻한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다 봐야 돼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내 변 상태를 내가 보면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소화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간이에요. 갑상선,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그다음에 성호르몬, 비만, 당뇨, 만성 피로, 면역, 그다음에 퇴행성 질환까지 전부 다 소화기랑 관련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소화력이 좋아야지 건강한 거예요. 소화력이 좋아야 내가 오래도록 젊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식습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스트레스예요. 다시 한번 스트레스 누가 준다고 했죠? 나. 네, 내가. 그 다음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공복 시간을 지켜야 돼요. 띄워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식사 시에 충분히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치아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치아가 튼튼하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이빨 빠지면 죽은 거잖아.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오래 사는 거. 치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습식. 습식이 뭐죠? 물 말아 먹는 거. 아까 죽 얘기했잖아. 죽은 죽는다. 폭식. 빨리 먹는 거. 과식. 많이 먹는 거. 이걸 다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난소화성 음식.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난소화성 음식들을 피한다. 가공식품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자, 기름지고 자극적인 거 뭘 말하는 거죠? 자극적인 거라면은요. 지나치게 염분이 높은 거, 지나치게 다른 거. 그리고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떤지 아세요? 그 세 가지 섞어 놓으면 기름지고 짜고 달고 섞어 놓으면은요. 무지하게 맛있어요. 각각을 끼워 놓으면은 못 먹는데 섞어 놓으면 맛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그림. 네, 아이스크림. 각각의 분리시켜놓으면 못 먹는 것들을 섞어 넣어서 맛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은 안 돼요. 위는 양명해야 되는 장기라고 그랬거든요. 입에서 찬물을 먹어버리면 입에서 순간적으로 침샘이 막혀요. 침이 안 나와. 그리고 그게 위로 들어가면은요. 위에서 지금 음식물을 데펴서 소화시키려고 대기 타고 있단 말이에요. 따뜻하게 데펴놓고 찬물을 휙 부어버려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야. 특히 물을 냉장고에 넣고 먹는다고요? 그리고 냉온수기에 있는 물 시원한 걸 먹는다고요?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 뭐 질환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역류성 식도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했을 때, 뭐, 쉰 목소리, 후두염, 인후 이물감, 그 다음에 기침, 천식, 폐렴, 흉통, 가슴 쓰림, 치아 손상, 전부 다 역류성 식도염이거든요. 분명히 나는 이빨이 말짱해. 이빨도 잘 닦어. 근데 입에서 냄새가 올라와. 다 식도염이에요. 자, 이런 게 왜 발생하냐면요. 위 속의 내용물이 역류하는 거야, 식도로. 식혀 올라가는 거야. 식도에 여기서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지 못하고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왜 올라올까? 위에서 소화가 안 되면서 식혀 오르는 거거든요. 자, 소화가 왜 안 되죠? 아까 다 얘기했는데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서, 찬 거 먹어서, 난소화성 음식 먹어서, 습식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죠? 빨리 먹어서. 네, 빨리 먹어서 전부 다예요. 그런 걸 먹으면요, 영양소실 때문에 생겨. 그럼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영양소실 때문에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얘기한 것 중에서 식사와 식사 사이 간격 띄우는 거 얘기했죠. 간격 안 띄워도 그래요. 간격을 띄워줘야 돼. 간식 먹으면 그런다고. 그래서 무조건 붕붕 띄워야 돼요, 6시간을. 근데 우리는 3끼 이상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식도염이 생긴다고요. 내가 음식 탐을 부리면서 식도염이 좋아지길 바란다? 도둑놈심보예요. 그 다음에 위가 있어요, 위. 위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염이죠, 위염. 위염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비유성 위염. 이런 위염들이 있는데, 위염 뭐 종류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의사도 아닌데? 근데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원인은요, 이거예요. 박테리아, 음주, 약물, 스트레스, 그리고 면역 약화. 여기에서 안 걸리는 거 있나요? 박테리아 뭐예요? 외부의 침입이잖아. 안 씹어 먹으면 무조건 들어간다니까?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뿐이 아니라 위염도 입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씹어야 돼.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근원이죠.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이건 정말 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담적이라고 있어요. 담적. 담적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 못 들어봤죠? 우리 담석은 들어봤는데. 담 걸린다라는 거 혹시 알아요? 담 걸린다. 네. 네, 담 걸린다는 게 뭐죠? 담 걸리면. 여기가 담이 걸린다 그러면 뭉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위도 뭉쳐요. 어디가 뭉치냐면 주로 위 밑에 쪽, 하수 쪽이 뭉친다고요. 맞아. 내가 네, 이렇게 담이 걸리는 게 있어요. 위 담. 방구 냄새가 나. 네, 방구 냄새 안 나요, 손혜사님? 자, 이렇게 담이 걸리는 게 있는데 이 걸리면 증상들이 있어요. 양말이야. 명치가 딱딱해지고 통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나 변비가 생기고 그리고 트림 해도 안 시원해. 가스가 차, 배가 빵빵해. 두통이 생겨, 어지럼이 생겨. 눈이 침침해지고 안구 건조가 생기고 손발이 차고 붓고 뻐근하고 여드름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위의 맞아요. 경락은 어디를 지나가냐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입을 돌아서 밑에 지나서 가슴을 돌아서 골반 옆에 회음부 옆에를 지나가요. 우리가 이 서서 보면 여기 접히는 데 있죠. 여기를 지나서 오금으로 내려간다고. 이쪽이 여기를 담은 제거야. 지나서 오공으로 내려간대. 네, 담은 제거야 여기가.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요. 담적이 생기는 원인. 소화효소의 원인? 부족이에요. 소화효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결론은 소화가 안 되는 시간이 많이 누적이 되면서 계속 위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위가 요만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이걸 버텨야 되잖아요. 버티다 보니까 이게 근육이 여기서 뭉치는 거야. 그렇지. 이걸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입에서부터 씹어줘야 된다고. 입에서부터 안 씹어주면 위에 관련된 질환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위염이 있다, 식도염이 있다, 전부 다 아무리 약을 써도요. 씹어먹는 습관, 내 입속에다 무엇을 넣는지 이 방법을 안 바꿔놓으면 좋아지지가 않아요. 빵, 떡, 과자, 술, 아이스크림, 찬 음료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또 한 번 얘기해요. 스트레스는 누가 죽는다?
나. 예, 내가 주는 거예요. 나. 예,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복부의 통증들로 봤을 때 이 소장이 아프다라고 신호 안 보내요. 소장은 안 보내는데 위치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끔 여기가 아파 여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픈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거기에 담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부위가 자꾸 뭉치는 거라고. 그럼 왜 뭉치냐를 봐야 되죠. 왜 뭉치냐 봐야 되는데 어쨌건 왜 뭉치냐가 중요하지만 내 증상이야 그게. 예, 우리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서 내가 여기 일반적인 힘들었잖아, 경우에는요. 여기서 거기에 뭉쳐가지고. 생기는 최근 몇 년 질환. 동안 네. 맨날 그냥 머리 예, 거기에 생기는 질환을 자꾸 찾아야 되죠. 그래서 대증요법에서는요. 뭐가 문제가 왔는지가 중요해요. 하지만 동양의학이나 논리장구학에서는요. 원인이 더 중요해요. 우측 상단이 아프다, 담석, 간염, 담낭, 췌장, 늑막염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거. 옛날에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요. 요즘에는 그렇진 않지만. 그 다음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췌장염, 늑막염, 상부 쪽이야. 그리고 하 쪽으로 내려가면은요. 맹장, 신장, 대장, 서해부, 탈장. 서해부 탈장이 뭔지 아시죠? 아까 제가 위경락이 어디부터 되겠죠? 여기부터 입을 돌아서 가슴을. 그래서 내가 젊을 때는 가슴이 컸는데 쪼그라든다. 젊을 때는 가슴이 작았는데 괜히 부푼다. 다 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실, 장염, 대장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난소 쪽이거든요. 이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 입으로 뭘 넣냐. 그리고 어떻게 씹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이라는 게 있어요. 크론병은 뭐냐면 염증이거든요. 설사라든가 복통, 체중 감소,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미열, 피부 증상, 안구용면, 치핵, 전신에 걸쳐 증상이 발생. 이게 뭐냐면 염증이에요, 염증. 크론병. 아까 제가 소장에서 육모 얘기했잖아요. 육모로 나쁜 놈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나쁜 놈들이 왜 들어와요? 소장의 육모를 잡아줄 수 있는 이 영양소가 뭐라고 했죠? 아연. 아연. 아연이 부족하면 이걸 못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탈지정션. 지지난 시간에 알려줬잖아요. 이게 못 잡아줄 때 벌어진다고. 그러면은 들어와요, 나쁜 놈들이. 또 소장 안에 유익균의 이 층이 안 만들어, 점막층이 안 만들어지면 소장 안에서 나쁜 놈들이 다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소장 안에 원래 좋은 놈, 나쁜 놈 다 있어. 하지만 좋은 놈 균이 우세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따뜻해야 돼. 소화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유산균이 충분히 있어야 돼. 근데 장이 냉하다.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썩는단 말이에요. 썩으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장이 썩는다? 내 몸이 썩어요. 첫 번째 혈관, 두 번째 간 다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변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변비를 뭐라고 그래요? 막힌다? 막힌다만 변비인가요? 변비라는 건 변에 관련돼서 너무 빨리 나와도 변비고 너무 늦게 나와도 변비예요. 맞죠? 내가 먹고 얼마 안 돼서 질질 싼다. 변비예요. 우리가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변을 잘 보잖아. 변비예요. 술 먹으면 왜 변 잘 보죠? 설사. 칼슘 흡수가 차단돼 버린다고. 그리고서는 변을 질질 싼다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변을 못 보게 된다고요. 변비약이 먹으면 그거잖아. 안 나가도 문제, 너무 빨리 나가도 문제.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상횡결장이라고 해서 위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늘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이상하다. 여기서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이렇게 늘어져요.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이자의 위쪽으로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눌리냐면 위에서 눌려요. 위 때문에. 바로 위가 위예요. 너무 폭식을 하거나 수분을 많이 먹거나 한꺼번에 밥하고 함께 습식 하면 이게 눌린다고. 눌리면 이게 막히겠죠. 변비 생기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네. 안 나가겠네. 그러면 소장은요. 정체되겠네. 아랫배가 튀어나온다. 라고 하면 이게 눌린 거예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러면 변비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빨리 먹으면 안 된다고. 습식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안에 뭐가 있죠? 용종. 많이들 떼잖아요. 네. 예, 이런 게 왜 생기죠? 장폴립이 못 나가서 그래요. 못 나가서. 그 안에서 가스가 발생하면서 가스가 발생하면 풍선처럼 불어오른다고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예방하려면 못 나가지 않게 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장벽 자체가 이게 콜라겐 덩어리거든요. 이게 튼튼해야 돼요. 그럼 콜라겐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질이요. 치질은 내치질과 외치질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외치질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치질을 몰라요. 사람들이 변을 볼 때 피가 나온다 그러면 빨간 피 나오면 막 놀래잖아요. 근데 왜 까만 피는 안 놀래지? 왜 누런 피는 안 놀래지? 실제로 빨간 피는요, 밖에서 문제가 된 거야. 문제가 안 돼. 가끔 찢어질 수 있어. 근데 안에서부터 피가 나와서 오래된 거, 새카맨 거. 얘들이 진짜 문제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왜 생기느냐가 중요해요. 왜 생길까요? 속에 어딘가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나온 거죠. 그럴 수 있죠. 계속 변을 침침해. 누려고 힘을 주다 보면, 우리가 전립선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전립선이 왜 안 좋아지죠? 더? 전립선, 그러니까 방광이. 전립선이 누르면서 오줌보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 그러니까 힘을 준다? 방광이 두꺼워져. 그럼 방광 안에 표면적이 작아져. 점점 악순환으로 간다고요. 전립선이 안 좋아지면, 막히면. 마찬가지로 여기 항문 부위가 안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에서부터 힘을 주게 된다고요. 그런 때 이렇게 터져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너무 딱딱하면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탄력이 생겨야 돼. 그리고 안에 있는 변 상태가 고르게 물러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수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건 영양소를 찝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스트레스 피한다, 공복 시간 지킨다, 씹어준다, 습식, 폭식, 과식 피한다, 난소화성 음식 피한다, 그리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안 먹는다. 이게 필요하죠. 차가운 음식 안 먹는다. 이게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소화기 건강에 관련된 건데, 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문제만 제시하고 답은 안 주고 있죠. 답을 원하시나요? 어떤